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반하장이 많이 위태위태한 모습 속에서 유지해 가고 있어서 콘텐츠가 이상하다, 패널이 이상하다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변화와 개혁은 쉽지가 않은 것을요. 하지만 유여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요. 더 큰 변화, 더 큰 개혁을 위해서 개구리가 움츠리고 있다가 확 뛰듯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가짜뉴스 소송을 일으켰는데요. 본인이 바로 이번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을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황병현 부장판사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이 황 판사가 그 전에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내용 등을 이제 자기 페이스북이 맞나요? 트위터에 실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되니까 페이스북이 아니고 트위터에 실었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말했던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었고 결국은 가짜 뉴스라고 나왔는데요. 표 의원은 지난 5월에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든 사람이 가짜뉴스를 양산했네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 언론을 신뢰하고 썼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게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표창원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국민들은 언론에 나오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회복을 받아야 됩니까? 자, 이 판사 황병헌 판사는요. 본의 아니게 정말 억울하게 표창원 의원 때문에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상처는요. 가슴에 골이 패이고 그리고 멍이 들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표창원 의원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적반하장적인 표창원 의원을 지적하면서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식스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근데요,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네. 이거 사람들 또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네. 왜 식스맨이에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분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혹시 한 분이 안 나오시면 대타로 이제. 그래서 식스맨이에요? 네, 식스맨.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제가 엑스맨은 아는데 식스맨을 몰라가지고. 전 엑스맨은 아니고 식스맨이에요. 저 혹시 엑스맨이 그러니까 아닌가? 엑스맨은 네. 뭐냐면 간첩질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엉뚱한 네. 짓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작. 네. 식스맨은 조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게 식스맨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식스팩은 아는데 예. 그러니까 식스맨이라고 사실 그때부터 계속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본인이 식스맨일까? 식스맨은 식스팩의 친구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 등에 임명된 문재인파 사람들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역구를 사고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사고지역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저희 서초갑 지역이 사고지역구예요. 알고 계시죠? 서초갑이 지역구였죠. 그러니까 사고지역구였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잘 알고 계시죠? 아니 뭐 사고지역구라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 당협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 그게 이게 사고지역. 사고지역구죠. 예. 그게. 근데 서초갑이 왜 사고지역구였죠? 예전에 거기 뭐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저기 당 대표. 예. 그래서 모 당으로 가면서 갔고 모 당으로 갈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이 없어진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빼갔어요. 근데 뭐 의원들 빼간 거는 사고지구당이랑 직접 관계는 그건 없는데 관계 아무튼 없으니까, 예.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없으니까 사고지구당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지역이 된 거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사고지구당 또는 사고지역구라는 개념은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오히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요. 지금 왜 이 지역구를 사고지역구로 선정한 겁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 갔잖아요. 네. 비서관. 네. 예를 들자면 백원우 경기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네. 그리고 한병도 전북 익산을 위원장은 정무비서관으로, 네. 그다음 진성준
서울 강서울 위원장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네. 그리고 부여등 그 위원장은 박수현 위원장은 또 대변인으로 네. 그다음 나소열 보령서천 위원장은 자치분권비서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다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는 공무원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위원장이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공석이 됐으니까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사고 지었고 그럼 사고 맞는 지었고 얘기네요. 맞죠. 뭐 맞죠. 또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 네네. 뭐 저는 굉장히 뭐 나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청와대나 정부를 위해서 네.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공직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들이 원래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정치권에서 그 지역을 속칭 말하는 대행자를 뒀죠. 에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대행자 두는 거는 그러면 누구는 한 개도 가지고 다 이것도 가지고 두 개 다 가지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기회는 정치의 기회는 골고루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행을 둔다는 거가 바로 기득권 아닐까요?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청와대에 가 있는 모 비서관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본인이 당협위원장이었던 지역에 대행자를 두고 네. 사실상 지역에서 정치 활동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남의 기회를 가져가는 그렇죠. 그런 나쁜 행동으로 나쁜 볼 수도 행동이죠.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있는 기회를 본인이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모습, 사고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건 전 찬성인데 네. 문제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 공천권을 비롯해서 본인의 목, 당대표로서 본인의 몫을 확실하게 휘두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추미애 대표가 이 지역을 사고 지역으로 한 다음에 네. 원칙대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원칙대로 하면 저는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어떤 건데요?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 지역구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의 의사나 친소관계, 그 사람을 대행할지 여부를 네. 따지지 말고 네. 가장 그 지역에 적절한 네. 그런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죠. 근데 그 선출이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출 과정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분 관계에 있어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 또는 다른 그 측근들이 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연 청와대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중으로부터 자유롭게 추미애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다수의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말은 그렇지만 네. 립서비스고 네. 실제로는 이렇게 못할 거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 만에 하나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한다. 이제 그래도 좀 지적하신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네. 배제를 하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기 사람을 만약에 심는 거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근데 있는 거죠. 추미애 대표하고 단장님하고는 인연이 많다면서요. 아, 제가 추미애 의원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네. 추 의원께서 저를 좀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네요. 왜요? 아, 제가 가까이 있는 게 힘드신가 봐요. 근데 그 무슨 인연이 있으세요, 두 분이서? 아, 그 같은 지역에서 저랑 국회의원 선거를 2번 했죠. 아, 그 두 번이나 같이 한 거요? 네, 그럼 네. 단장님은 두 번이나 졌어요? 아, 제가 양보했다라고 그냥. 아니 뭐 그런 선거에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 졌습니다. 아, 두 번이나 지. 근데 그 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판단을 할 때. 첫 번째 친 이유는 이제 당시에 큰 바람이 일단 우리 당시의 여권 여당, 네. 여당을 평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역풍이 불었었고요. 지역에서 이제 저랑 경쟁을 했던 분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결론적으로 추미애 대표를 위한 사실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 네. 두 번째는 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추미애 캠프에서조차도 선거 전날 본인들이 졌다 축하한다라는 사실 전화가 올 아, 정도로 단장님이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단장님이 이기는 걸로 뭐 여기 사실은 조사가 돼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길 뻔했던 걸로 돼 아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쪽 캠프에서도 우리한테 축하한다는 사실을 전화가 올 정도로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추 대표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한 선거 중에 가장 어려운 선거였다. 네. 질 거라고 생각했던 선거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분위기나 상황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앙당의 당시 공천 실패에 실망한 눈에 보이지 않고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거 이 투표장에 나오셔서 우리 NT 몰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추미애한테 표가 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 거죠. 표 차이는 컸나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났죠. 근데 뭐 오세훈 시장이 16.7% 정도 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진 건 진 거니까요. 예, 아픈 아니 월요일 아침 비도 축축이 내리는데 우리 저기 유 최고께서 왜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저는 원래 이게 스타일이 좀 어떤 거냐면요. 아파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단장님과 추미애 대표가 같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지금 더 세잖아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대표까지 하고 별로 안 계시니까. 셉니다. 아니 그렇게 인정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걸 알아야 나를 분석하고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도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다음번에 또 같이 함께 지역구 네. 지금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이렇게 네. 그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네. 제가 잠시 여쭤봤는데 또 이 아픈 거 여쭤보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 때문에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상처는요 가슴에 골이 패이고 그리고 멍이 들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표창원 의원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적반하장적인 표창원 의원을 지적하면서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식스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근데요,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네. 이거 사람들 또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네. 왜 식스맨이에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분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혹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가짜 뉴스 소동을 일으켰는데요. 본인이 바로 이번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을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황병현 부장판사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이 황 판사가 그 전에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내용 등을 이제 자기 페이스북이 맞나요? 트위터에 실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되니까 페이스북이 아니고 트위터에 실었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말했던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사재판을 한 분이 안 나오시면 대타로 이제 그래서 식스맨이요? 식스맨.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제가 엑스맨은 아는데 식스맨을 몰라가지고. 전 엑스맨은 아니고 식스맨이에요. 그래서 혹시 엑스맨이 그러니까 아닐까? 엑스맨은 네. 뭐냐면 간첩질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엉뚱한 네. 짓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작. 네. 식스맨은 조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게 식스맨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식스팩은 아는데 예. 그러니까 식스맨이라고 사실 그때부터 계속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본인이 식스맨일까? 식스맨은 식스팩의 친구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 등에 임명된 문재인파 사람들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역구를 사고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사고지역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담당한 적이 없었고 결국은 가짜 뉴스라고 나왔는데요. 표 의원은 지난 5월에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든 사람이 가짜뉴스를 양산했네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 언론을 신뢰하고 썼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게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표창원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국민들은 언론에 나오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회복을 받아야 됩니까? 자, 이 판사 황병헌 판사는요. 본의 아니게 정말 억울하게 표창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반하장이 많이 위태위태한 모습 속에서 유지해 가고 있어서 콘텐츠가 이상하다, 패널이 이상하다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변화와 개혁은 쉽지가 않은 것을요. 하지만 유여회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요. 더 큰 변화, 더 큰 개혁을 위해서 개구리가 움츠리고 있다가 확 뛰듯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